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애절한 음색의 여인이 부르는 이 노래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에비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곡이니까요.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 그녀는 본명보단 에비타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인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것 말고는 뚜렷한 직책이 없었는데도 오늘날까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아르헨티나의 신화가 되었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과 마돈나가 출연한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전설로 남게 된 에비타인데요. 영화 촬영 전에 이 말썽쟁이 마돈나가 에비타 역은 내가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섰으나 방종한 이미지의 마돈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돈나가 적극성을 띠고 그 열정을 보여 그녀가 에비타 역을 맡았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위에 염려가 많았던 마돈나였지만 에비타 역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해내서 명작으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성녀와 악녀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에비타. 달콤한 부와 명성을 누렸으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그녀의 짧고 화려한 영화와도 같은 삶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곳에서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 로스톨도스의 부유한 농장주인 후안 두아르테라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바의 어린 시절은 전혀 풍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후아나 이바르 구엔이 아버지의 정식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소작농 중에 반반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반해서 이 에바가 태어나게 된 거였죠. 에바는 후안과 후안나 사이에 넷째 딸이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났지만 그녀와 자매들은 아버지에게 법적인 딸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본처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앞날이 캄캄해진 어머니와 5딸들은 후닌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 단칸방에서 매우 가난하게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아르헨티나에서는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들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사회가 너무 엄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바의 가족들은 몹시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컴플렉스였던 에바는 훗날 자신의 출생 기록을 파기했고 결혼 때는 심지어 다른 출생 기록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녀 시절의 에바는 외가 쪽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예뻤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에바는 그에 걸맞는 재능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학교 연극이나 연주회에서 빛을 발휘했고 아예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5살이 되던 1935년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상경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시골로 돌아다니는 유랑극단이 에바가 살던 마을에 찾아오게 됩니다. 볼거리가 없던 시절이니 에바도 역시 찾아가서 공연을 보았겠죠. 공연이 끝난 후 이 유랑극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나이든 한물간 탱고 가수 마갈디를 무대 뒤로 찾아가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자신을 이끌어주길 바라며 그의 주소를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길로 혼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하게 됩니다. 그때가 15살이었으니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는 모든 남정네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갈디의 기록 속에는 혁명의 대표 아이콘 체게바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로사리오시에서 태어난 체게바라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갈디와 에바의 옆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소년 체게바라는 마갈디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는가 하면 마갈디를 향해 띠오,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가족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마갈디의 연인이었던 에바는 소년 체게바라와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물간 나이든 가수의 집에서 처음 그의 여자가 되었지만 에바는 자신이 필요하면 어느 남자라도 그의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모와 몸을 무기로 삼은 거였죠. 그녀의 남성 편력은 사진작가, 기자, 방송국 PD 등 자신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남자는 모두 다 그녀의 남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바는 어린 나이부터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잔혹한 현실을 일찍 깨달은 거였고, 당시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아름다운 몸이었습니다. 에바는 자기의 앞길을 이끌어줄 것 같아 보이는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관계를 가졌고, 조금이라도 실속이 없으면 가차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남자 품을 전전하며 삼류 극단의 삼류 배우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여러 남자의 품을 떠도는 그런 비애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귀엽고 순진하게 꾸미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에비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비타는 꼬마 에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섭도록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발판이 되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놓고, 또한 타고난 미모와 불같은 열정이 있었으니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었겠죠. 하지만 이때 그녀의 과거는 훗날 두고두고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몸매로 모델로 시작해서 연극배우, 영화배우, 라디오 성우 등 활동 반경을 점차 넓혀나가더니 20살 무렵 이미 유명한 연예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한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배우가 되었다고 하네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온 지 10년 만인 1944년, 에바는 큰 행운을 잡게 됩니다. 당대 아르헨티나의 실력자인 통일장교단의 리더이자 운명의 남자 후안 페론을 만난 것이었죠. 1944년 산 후안에서 6,000명이 사망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부 장관이자 육군 대령이었던 이 후안 페론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서게 되었고요. 이 구호기금 운동에 연예인 자격으로 동참한 것이 에바였다고 합니다. 에바와 후안 페론은 만나자마자 서로의 이용 가치를 본능적으로 감지했겠죠. 첫 번째 부인을 잃고 독신으로 살던 이 후안 페론은 그의 권력 때문에 언제나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페론의 옆자리엔 당연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었으나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기회를 노리던 에바가 슬그머니 페론 대령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여배우와 맞닥뜨린 그녀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심한 싸움까지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50살이 다 돼가고 그것도 호랍이었던 페론 대령은요, 24세에 아름답고 영리한 에바에게 금방 매료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바가요, 자신과 함께 밤을 보내겠냐고 당돌하게 그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후안 페론은 에바의 젊음과 미모에 빠져들었으며, 에바는 후안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알아차렸기에 자신의 남자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떤 남자건 간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하지만 에바와 후안 페론이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의 친독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미국이 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 반정부 진영을 고무하면서 민정이양을 요구했고, 당시 군부가 점차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이를 약속하면서 강경파였던 후안 페론을 구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요. 이 사건은 뜻밖에도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에바의 재능이 이를 계기로 한순간에 발현된 것이었는데요. 단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연예인으로만 생각했던 그녀에게는 뜻밖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힘이 있었던 거였죠. 정치적이며 선동적이고 남을 설득할 줄 아는 그녀의 재능이 애인 후안 페론의 석방운동에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타고난 미모와 달변을 가진 에바와 페론의 추종 세력들은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페론 석방운동을 벌였고, 밤낮 없이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사주하여 마침내 노조 총파업을 유도해내면서 파업 10일 만에 후안 페론이 석방되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구해지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그녀의 출생과 비루한 인생 역정이 빈민가 노동자들에게 동질감을 안겨주었으며, 에바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연설이 민중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준 애인 에바에게 새삼 사랑과 신뢰를 느낀 후안 페론은요, 죽는 날까지 그녀와 함께하기로 맹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석방된 다음 날 바로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에바의 나이는 24살, 후안 페론은 48살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 페론은 에바와 결혼한 후에는요, 조용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구금과 석방,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스타가 되어버린 아내를 가진 그였잖아요. 그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권력에 복귀하게 됩니다. 1946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바는 남편을 위해 라디오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론의 선거 유세 자리에 동행하며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정치가의 아내가 이렇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에바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확신에 찬 연설은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비타라는 애칭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어쨌든 에바의 인기 덕에 남편 후안 페론은 1946년 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54%의 지지를 얻어내며 대통령에 당선되어집니다. 1947년 에바는요, 후안 페론의 유럽 순방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는 유럽, 특히 스페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에바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바는 수많은 정치가들을 만났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유럽 전체가 호의를 가지게 되고 곧 아르헨티나와의 우호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때 뉴욕타임즈에서 이 에바의 방문에 대해 두세 개를 잇는 무지개 다리,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은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에바는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류사회의 여성들은 정규교육도 받지 않았던 미천한 배우이자 한때 첩이었던 이 에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바는 에바 페론 재단을 건립하고 여기에 막대한 돈을 기부하게 됩니다. 훗날 비자금을 빼돌린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에바의 인기로 많은 사람들이 물품이나 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부받은 돈으로 아르헨티나의 병원, 학교, 양로원 등
이렇게 대거 건설을 시작했으며 자선 사업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아르헨티나에는요 무려 병원 4,000여 개와 학교 8,000여 개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바는 가난한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키스하고 그들이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든 이들과의 신체 접촉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센병이나 매독 환자와의 접촉도 꺼리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에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성모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20시간가량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이것은 보여주기용 컨셉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에바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도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공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성녀의 이미지. 사회 약자에 대해 헌신하고 여성의 투표권을 관철시키는 등 당시 무시당했던 여성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으며 그녀의 이름을 딴 병원 기차가 의료 장비를 싣고 아르헨티나 전국을 누비면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비타 재단은 지진 등 재해를 당한 다른 나라에 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는데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일본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정책 때문에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성녀라고 칭송받게 되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철저한 악녀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여성 문제를 보더라도 여성운동 확장과 여권 신장에 대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물을 대통령이자 자신의 남편인 페론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페론의 독재 정치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이었죠. 물론 군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으나 그녀는요 부통령 선거에 나갈 계획까지 세우면서 자신마저 2인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매주마다 페론 부부를 찬양하는 글짓기 숙제를 하도록 했으며 스페인어 수업 시간에는 자신의 자서전을 교재로 채택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의 화살은 그녀를 그냥 두진 않았습니다. 지나친 복지 정책으로 나라 재정이 악화되고 1951년도에는 그토록 원했던 부통령에 지명되었으나 상류층과 군부의 반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심각했던 건 그녀는 이미 병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날에 자신의 몸을 혹사한 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척추 백혈병과 자궁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병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아픔을 혼자 참으며 남편 후안 페론을 대통령 재선에 성공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1951년 10월 공식 석상에서 남편에게 겨우 의지해서 군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에바의 모습을 표현한 영화 속 마돈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암은 그 당시엔 불치병으로서 에바는 남편의 재선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에 참석 후 1952년 7월 26일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절명하고 말아버립니다.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죽을 당시 몸무게도 겨우 36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모라 칭송받았던 영부인의 사망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손에 놓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에바의 죽음은 아르헨티나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장례는 한 달이나 치러졌으며 모든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애통해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서도 편히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요. 페론의 인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에바의 것이었잖아요.
모래로 쌓은 성가도 같기에 그들은 무언가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끔찍하게도 에바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어찌 보면 죽어서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끝까지 이용당하게 된 셈이었죠. 하지만 이런 수단에도 불구하고 후안 페론은 에바의 죽음 이후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페론 부부의 허세와 부패가 서서히 드러난 탓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분노한 카톨릭계가 군부와 손을 잡았고 군부에 의해 대통령에서 쫓겨난 후안은 1955년도에 망명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라가 된 에바의 시신도 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선 군부는 살아있는 후안 페론뿐만 아니라 이 죽어버린 에바를 더욱 무서워했기에 방부 처리된 그녀의 시신을 부관 참시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라의 쥐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귀와 손끝을 잘라 조사를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코와 발도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에바의 시신을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게 한 것이었죠. 결국 1971년이 되어서야 이 아르헨티나 군부는 에바의 시신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묻혀 있다고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망명 중이었던 남편 후안 페론이 시신을 양도받았고 그는 아내의 시신이 다시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집안의 거실에 언제나 두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경제는 점점 도탄에 빠지게 되고 에바 시절에 대한 그 막연한 향수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후안 페론은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1973년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에바의 시신도 함께 아르헨티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세 번째 아내 이사벨 페론이 부통령으로 지명되었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0달도 안 돼서 이 후안 페론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세 번째 부인 이사벨이 그 자리를 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벨은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남편의 전처 이 에바의 시신을 대통령 관저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남편의 후처에게까지 그 정치적 용도로 이용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벨 페론은 다시 쿠데타로 대통령직에서 2년도 안 돼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에바의 시신도 24년 만에 가족묘지에 안장되어 영면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에비타라고 불렸던 그녀였지만 죽음 후엔 미라로 만들어졌고 그것조차 탈취되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조차 정치적으로 그녀를 이용했고 어찌 보면 남편의 세 부인을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에비타, 에바 페론.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그녀에 대한 향수는 아르헨티나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녀를 성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녀라고 생각하십니까?